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DDT의 고민상담 코너.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야? 오늘은 좀 특이한 각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DT 에디터 H 에디터입니다. 오늘 되게 좀 화면이랑 가깝죠? 저희가 원래 이렇게 멀리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러는데 좀 친근한 느낌을 위해 그래서? 이렇게 다가와봤어요. 부담스러우세요? 조금 뒤로 가볼게요. 이 정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고민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왔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 고민을 보는데. 그래서 100분 가까이 질문을 제출해 주셨는데 정말 길고 자기 고민을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아, 우리나라 20, 30대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대부분 20, 30대들은 약간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연애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연애 상담을 안 하는 거야. 연애 상담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연애 상담은 아니고 대신에 그런 질문 되게 많더라고. 커리어에 대한 거나 뭐 미래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되게 나도 나이 20대는 어땠지? 나도 이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일단 구독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기에 앞서 구독자분들이랑 또래 집단인 우리 직원분들도 가슴속에 이런 고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또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인생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에디터 B님 혹시 고민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고민이요? 네. 큰 고민은 아닌데 네. 제가 나중에 어? 해외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걸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한 달 살기요? 네. 네? 해보고 싶은데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가 좋을지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게 고민이에요? 네. 산 좋아해요? 바다 좋아해요? 저 산이요.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추운 거요. 그럼 아이슬란드 추천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럼 아이슬란드. 황량함 속에서 나의 존재 근원 같은 걸 탐구하면서 제 생각에는 에디터 B님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죠?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쥐어짜냈죠? 네. 아, 귀한 시간을 낭비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 PD님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신가요? 어디 보자. 저를 고민은 딱히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네. 전문 PD님 혹시 고민 있어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아, 연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 알아. 나 알아. 정문 PD 뭐야? 정답! 잘생긴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문화적 소양이 충분한 사람. 아, 그렇죠. 길거리 헌팅 어때요? 야, 내가 프리어브 같은 거 해줄까? 팻말 같은 걸로 남친구가. 자, 이제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받아주세요라고 구글 설문지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좀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말하기 싫으신 분들은 좀 닉네임을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고민은 벵갈 고무나무라는 분인데요. 자, 고무나무님의 고민 한번 읽어주시죠. 살 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살이 잘 안 쪄서 마음 놓고 먹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니 어느덧 감당할 수 없는 몸무게가 되어버렸어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샐러드도 사 먹어도 저녁이 되면 조상심리로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배민 VIP가 되었더라고요. 큰 결심을 하고 배민 삭제했는데 어느새 다시 깔려있고 술 끊기도 가놓고 편의점 가서 네캔들이 떠자오고 다이어트 도돌이표입니다. 입고 싶은 예쁜 옷, 가격이 좀 비싸요를 사서 걸어놓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야 할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돈 내기라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 근데 어릴 적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으면 갑자기 찐 게 더 당황스럽겠다. 이게 뭐지?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 되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빼야 될지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고, 사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과체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제 키 대비 몸무게 표준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의식 중에 진짜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은
살이 찌고 있다라는 생각을 맞아, 항상 맞아. 했어요. 그 뭔지 알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이어트라고 식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죄책감을 거의 느끼는 거야.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에 지금 성공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벵갈 고무나무님에게 어떤 조언을 막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건강을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고 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뭐 맛있지만 조금 더 클린한 음식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보고 이런 루틴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작년부터 태어나 처음으로 살을 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다가는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방향으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압박감이 덜할 것 같아요. 맞아. 저희 둘 다 요즘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뭐냐면 몸무게에 집착을 좀 덜 하고 맞아요. 뭐 다이어트 하거나 뭐 식단 엄청 빡세게 할 때는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공복에 몸무게를 재서 그게 나의 어떤 성적표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안 재요. 그냥 뭐 가끔 재면은 조금 놀래요. 제가 아니고 우리 트레이너 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어떻게 선생님도 맨날 놀래. 아니. 많이 놀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다이어트 한약은 반대예요. 당연히 그걸로 효과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저도 10년 전에 다이어트 한약으로 살을 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그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되게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PT를 끊어봅시다. 자, 다음은 진짜 몇 없는 연애 결혼 질문인데 그러네. 순두부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에요.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서가 아닌 제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데 여자는 특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연애 결혼이 어렵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디에디트 언니들 보면 즐겁게 잘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30대 후반, 40대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고 멋진 솔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39밖에 안 살아봤고 안 해봤는데 많이 살았다. Thank you. 그래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결혼은 여러분 삶에서 너무 큰 결정이고 뭐 언제 해야 될지 꼭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는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순두부님의 고민에서 안타까운 말은 여자는 특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결혼이 어렵다는데 걱정이 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삶의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누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결혼도 더 어려워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서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 여러분 여자랑 남자 상관없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기 좀 어려워요. 그쵸? 정문 씨? 외롭고 다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정문 PD 아직 어리다고요, 심지어. 그래 그렇게 내가 여자라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즐겁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에디터 M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무조건 비혼을 외칠 정도로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은 또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결혼을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나 상상을 해본 적이 태어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왜냐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인데 누군가 좋은 삶을 말이다. 섞어서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자신도 없는 거예요. 어. 계속 일주일 뭐 1년 내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직은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아,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비혼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저는 비혼을 어렸을 때부터 결심을 하고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외로울 수 나중에 있다는. 나이가 들어서 도둑 싸우면 어떡하지? 내가 아픈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맞아.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 돈은 나를 돈을 덜 해결하자. 외롭게 해주죠. 약간 그리고 항상 비혼이나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연애도 하지 않고 외로운 솔로의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연인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가족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지 않고 살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죠. 우리 둘이 같이 나중에 결혼 안 하면 실버타운 나란히 들어가기로 했어. 이렇게 맞아요. 친구랑 실버타운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 같이 사는 것도 전 방법이고. 최고급 실버타운을 원해 자기야. 그래? 그러니까 혹시 한 80살에 죽어줄 수 있어? 그럼 내가 그 많이 해볼까? 하여간 순두부님 해보지 않은 결혼이라서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행여라도 나이가 더 들면 결혼할 수 없을까봐 여자로서 가치가 떨어지면 결혼을 못할까봐 쫓기듯이 결심하지 맞아요. 말고 내 안의 목소리를 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뭐 결혼과 커리어에 대한 일인 것 같은데요. 요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 열심히 하는 모든 에디터분들, 전 13년차 같은 업을 가지고 나름 인정받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일을 언제까지 얼마나 계속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같은 유저로서 언니들 같이 결혼 않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나요? 그 생각이 왜 결혼에 닿지 않았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열심히 일한다는 입장인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에 대한 권태, 그걸 극복하는 방식, 그리고 어쩌면 일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드러내서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고민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일단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저를 되게 잘 알고 잘 이해해주는 친구 되게 소수 한 줌의 친구만으로도 되게 인생이 충분히 즐거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제가 지금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좀 책임질 자신이 없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한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같이 붙어있는 게 나는 좀 아직 부담스러운 거야. 어쩌면 우리가 결혼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일 맞아,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그런 있어.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약간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원래 꿈이 사람인데요. 에디터였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도 정말 매일매일이 뭐 신나고 재밌고 막 매일매일 짜릿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 솔직히 일요일날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끙끙 앓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일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찾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단순해져야 나랑 이 일에 약간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은 그 안에서 약간 곪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낸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돈을 번다 생각을 하면서 좀 단순하게 나랑 일을 점점 더 분리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한 약간 방어기잖아. 일이나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 다음은 진짜 몇 없는 연애 상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자, 이걸 볼게. 자, 아이디는 나무늘보를 좋아한 블루베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멋진 디에디트님들이 알려준 저의 너무 다정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최근 슬픈 이별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의 첫사랑이 되어 만났다가 헤어진 후 서울에 둘 다 취직하여 다시 만났어요. 저희 다 나이 차이도 꽤 나서 그 친구가 부담도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6살 연상이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첫 여자친구라 다른 분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서 연락은 어떻게든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마 곧 다가올 저의 생일날 같이 저녁도 먹을 것 같고요. 줌으로 탭스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멋진 언니들의 현명하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게 지금 나무늘보가 아마 전 남친분을 말하는 것 같아. 그 아이디가. 그렇네. 근데 이 전 남자친구인 이분이 디에디트를 알려줬대.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 고민을 읽어주고 그 디에디트를 알려줬다는 그 남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게 돼서 어떡해. 블루베리님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남자친구한테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마음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사실은 어차피 끝나게 될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정을 다 소진하는 것도 미련을 남기지 않는 맞아.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틀리고 맞고는 사실 이 행동에서 없거든요. 연애라는 게 둘만 아는 일이니까.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님의 이 짧은 글만 읽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여자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내 남자친구가 돼줄 것 같은지 말지는 블루베리님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이 말이 와닿지 않을 거 아는데 다정한 사람 또 나타납니다. 맞아.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근데 이거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봤을 거 아니야, 우리 그리고 영상을. 아이디도 너무 슬퍼. 나무늘보를 좋아하는 블루베리. 다음 질문 아이디는 네. 사회초년생이 보내주셨고요. 네. 졸업이 늦어서 첫 직장을 27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8년째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번 돈을 모을 때마다 집에 일이 생겨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아져서 언제부턴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돈을 쓰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35인데 모아둔 돈이 없어요. 정말 하루살이 아닌 한 달살이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돈을 모아놔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잘 안 모아져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조금이라도 하는 습관을 다시 기를 수 있을까요?
통장 나누기도 해봤지만 저는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결국 마인드셋이 문제인 건데 어떻게 좀 엄격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조언 및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처럼 소비지향적인 사람들이 감히 누구한테 충고를 하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돈을 모으기는 해야 된다는 말에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님, 결혼할 마음이 없어도 돈을 모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거나 나한테 무슨 일이 맞아, 생겨서 맞아.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거를 나 말고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살이 개념을 일단 벗어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부터 권해드립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당일에 빠져나가야 하는 적금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체크카드만 사용해서 생활비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통장 나누기 같은 걸 따로 하지 않으셔도 그냥 내가 남겨둔 돈밖에 쓸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적금을 싹 넣고 그냥 남는 돈을 어떻게든 살아본다. 네. 근데 최근에 1년 동안 신용카드 쓰니까 좀 달라졌어요? 괴물이 됐나요? 위험한 건가요? 신용카드 정말? 신용카드 정말 데인저러스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쓴 적이 없는데 뭐? 맞아. 쓴 적이 없는데 자꾸 나타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지만 좀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자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비용이 큰 적금 말고 정말 소액 있잖아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매달 모으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살기 생활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마다 매달 적금 금액을 10,000원, 50,000원씩이라도 높여보세요. 아마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가 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디터 H 평소 쓰는 거 보고 돈 안 모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돈 정말 잘 모아요. 저 못 모으는 건 저고 진짜 알뜰하고 생각보다 야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에디터 H 말 듣고 괜찮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약간 취업, 커리어, 회사 생활 이런 건데 제가 또 이제 커리어의 여왕이니까 펭귄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디가 펭귄이잖아. 약간 펭수 느낌을 내봤어. 어.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과 내가 졸업반이라며 하며 장난삼아 이야기하자면 속마음은 너무 무거워요. 전공과 잘 맞는 듯 안 맞는 듯 아직도 제 마음을 몰라 어느 방향으로 취업을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면 졸업할 즈음에는 해답을 찾을 거라 믿었었는데 제 방황이 너무 길어 불안합니다. 유유. 사회적 측면보다 제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 좋을까요? 아우, 펭귄님 감사합니다, 사연. 펭수의 친척이야. 분위기가 까라는 걸 잘 못 견디세요. 펭귄이 저도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랑 처음 취직해서 1,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막상 회사에 다녀야 되고 사회에 나가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어제까지는 철 모르는 대학생이었는데 막상 내일부터 사회인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불안해.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대로 고민을 해보거나 취업을 준비해보지 않고 그냥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진짜 아무 데서나 취직을 해가지고 좀 처참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39의 나이에서 그때의 나를 다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은 생각보다 너무 긴데 겨우 23살, 24살에 나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르지 않아요? 너무 이르지. 미숙한 나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5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한테 닥친 일은 그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더 거대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들으면 저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펭귄님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공이랑 맞는 듯 안 맞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심화시켜 보세요. 사실 내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은데 뭐 내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여태까지 등록금 공부한 게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리고 친구들 보기에 좀 민망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어쩌면 결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아. 나는 전공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결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거를 외면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안의 소리를 조금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뭘 너무 하고 싶어 이거는 지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뭘 원치 않는지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펭귄님한테는 지금 너무 많은 가능성이랑 시간이 앞으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방황이 길어지는 거 정말 아무 차이도 아니에요. 사회 나가보면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불안해서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고민 자체를 조금 더 뾰족하게 해보시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가지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 H 말 들어보니까 이게 대학 수업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맞아. 전공이라도 그걸 듣잖아? 그럼
좀 나 이 일 하기 싫은데?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왜냐면 너무 학문적이고 원론적이고 약간 현재 트렌드와 뒤떨어진 것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알바라든지 뭐 인턴이라든지 그쪽 분야를 이렇게 찍먹한다 그래서 발을 살짝 담궈보세요. 그러면은 아 여기가 내가 생각한 더구리구나. 근데 이렇게 했잖아. 진짜 우리가 내민 거 밝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간간님의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지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 5년까지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며 매일 새벽까지 퇴근하고 주 80시간 넘게 일하곤 했습니다. 박봉의 고강도 업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젠 일이 주는 즐거움은 옅어지고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돈은 더 벌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번아웃이 온 건가 싶어서 3주 정도 푹 쉬었는데도 열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걸까 고민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나는 이 사연 듣는데 너무 우리랑 네가 쓴 거야 혹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거 디에디트 시작했을 때 정말 강가님이랑 똑같이 지금 그리고 디에디트가 7년 차가 됐잖아. 정말 그러네.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진짜 다 일만 했었는데 너무 그래서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투자하면서 살았는데 행복했을 때도 근데 있었죠.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게 이게 저희의 체력이 이거를 버티지 못한다는 몸이 생각이 축났어요.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도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몇 년간 계속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번아웃이 오고 지금은 약간 어떤 상태냐면 번아웃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쟤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3주를 쉬었다고 하셨는데 좀 쉬면 나아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생각보다 뭐 3주 쉰다고 진짜 감기처럼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조언은 강가님은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회사를 뭔가 내가 괜찮아진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쉬엄쉬엄 한번 다녀보세요. 너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그냥 요령도 좀 피고 중간중간 연차도 써가면서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나와 회사 사이에 조금 거리를 더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한번 열심히 되게 달렸던 사람들은 그 일하는 그 달리는 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숨이 목 끝까지 차는 게 아니면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안 하나? 대충 하나? 나는 인생이 요즘 좀 시시한가? 너 이혜민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기 쉽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모든 직장인들이 모두 전속력으로 달리고 매일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동안은 괜찮아질 때까지 좀 설렁설렁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맞아요. 열심히 달리지 않으셔도 거리를 괜찮아요.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꾸님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고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으로 대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나보다 더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재밌게 다가가는 친구를 보며 왜 나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더 재밌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때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까지 달성이 안 되는 걸까? 하면서 신입이나 순환이동을 해서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해왔던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며 건설적인 피드백보다는 감정 섞인 피드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 모두가 힘들 걸 알지만 유달리 제가 더 힘들고 제가 해온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함을 넘어 되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걸 알면서도 그 상황 자체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저는 결국 너무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각을 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그 행동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민해지니까 작은 자극에도 감정 소분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나날을 보내니 몸도 마음도 힘든 요즘이에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자기 객관화가 엄청나시네요. 그러게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원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데 엄청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듣고 저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진짜 남들이랑 비교도 정말 많이 하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도 정말 자주 해요. 근데 꾸님 비교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이제까지 비교를 안 하는 사람은 에디터 B밖에 못 봤어요. 진짜로. 진짜 김석준 말고는 누구나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곤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비교를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이걸 딱 끊어내고 정신을 좀 다른 걸로 돌리면은 도움이 훨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크게 보이고 곪고 더 밑으로 가라앉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다른 데로 정신을 돌려라 이런 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뭔가 나를 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려고 한다. 고개를 들려고 해. 그러면 그때마다 정신을 팔 수 있는 다른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 웹툰 보기,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기, 아니면 어디 나가기, 뭐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다른 거를 하세요. 다른 걸 해보면은 갑자기 그게 조금 그 고민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좀 다른 거를 딱 생각하다가 하면은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PT를 끊으세요. 나 자신을 좀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를 짧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버드 강연 같은 걸 봤는데 그 고민은 이 물컵 하나의 물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물컵을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이걸 들고 있어 봐.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나도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나도 하면은 봤어 그거. 똑같은 물컵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근데 빨리 에디터 M의 벗어날 수 있어요. 건강한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에디터 M의 성격에도 내가 모르는 안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나는 사실 부정적이고 비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꾸님을 보면은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또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나만큼 못하지? 또 하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교하는 나 자신과 남들은 또 비교 안 하겠지 이러면서 또 비교를 하면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근데 나도 그런 성격이라서 이거 자체를 당장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맞아요. 내 자신의 기분. 꾸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고민 상담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쁘지 않지 않았어요? 정문 PD 어땠어요? 저도 되게 뭔가 해소되는 지점이 있어요.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여기 소개가 되지 않은 고민들이 정말 너무 많았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질문을 안 하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들 되게 많이 말한 게 제 질문 소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말한 것만으로도 좀 속 시원해졌어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됐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기 고민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정말 깊은 얘기까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읽어보면서 아 이런 고민도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둘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좀 첨언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고 좀 댓글로도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댓글로 고민이 있는 분들도 남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나눴던 질문 중에서 나도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서로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자리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 디에디트 라이프 채널의 고민 상담 코너였습니다. 이거 이름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걸 시작할 때 말했어야 되는데 오프닝 지금 말해야겠다. 디에디트의 고민 상담 코너.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야? 그건 지금 무슨 생각했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무슨 일이야 코너로 돌아올게요. 안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